음. 네,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대충 영어, 집중 영어 오쌤입니다. 대충 영어는 3대 원칙이 있는데요. 대충 알아, 외우지 말고 짧게 알아. 대충 알아, 외우지 마라, 짧게 알아. 이 세 가지입니다. 왜 그런지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대충 하라는 얘기는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이제 애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너무 우리가 대충 하라는 말을 할 때도 너무 애쓰면은 오히려 그게 방해가 돼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뭐 골프할 때 힘을 빼라. 힘 빼는데 3년 걸린다. 뭐 그런 얘기가 비슷합니다. 너무 이제 잘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뭐 뒷땅을 친다든지 잘 못 친다든지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충이 원래 막 하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 애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편하게 해라.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외우지 말고 짧게 하라는 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외우지 않는 자동기억 학습법, 그다음에 짧게 하는 학습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별명이 귀뚫람이에요. 귀 뚫어준다고 해서 영어 히어링, 귀를 뚫어주는 거. 영어가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관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귀뚫귀뚫 귀뚫람입니다. 지금 대충 영어, 중국어, 한국어 어플이 있어요. 그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세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어플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일부는 이제 저희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좀 맛보기를 할 수 있도록 올려놓은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파일이 한 20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대학에서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어학 공부에 관심이 많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뭐 너무 좋아해서 소설책도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때 중국어를 전공했고요. 공무원의 길을 걸으면서 북경하고 홍콩에서 외교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제 공무원 그만두고 빠오마이라는 중국 그 IT 회사에 한국 지사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이런 밖에 일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에디오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세 가지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중국어이기 때문에 중국어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중국어가 일본어보다 배운 배우기 쉬운 뭐 이유 두 가지 이렇게 막 해놨는데요. 이 표가 어, 빅데이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여기 써놨죠 빨갛게 한자 100자가 중국어의 42%를 차지합니다. 200자가 55%, 300자가 64%, 500자가 75%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 공부할 때 상용 한자가 2,800자가 되는데 2,800자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6, 70%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300자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300자는 이미 한국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300자를 글자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유명한 분이잖아요. 한국어하고 중국어는 동일 단어가 50%라고 그랬는데 단어가 같고 발음도 유사해요. 그래서 글자를 모르고 이렇게 해도 얼마나 잘할 수 있다는 거고 한자를 모르면서 중국어를 잘해서 성공한 분이 추자연 씨입니다. 추자연 씨.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성조, 한자, 문법이 없이도 중국어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한자가 몇 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추자연 씨가 300자만 알아도 중국어의 64%가 커버된다는 걸 알았다면 한자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상용 한자가 2,800자라고 하니까 아유 내가 2,800자를 언제 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모르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대목인데 그래서 이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영어와 중국 그 대충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국 영어는 work hard입니다. work hard.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죠. 대충 영어는 think hard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을 열심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몰입 전문가 서울대 황롱문 박사의 책의 표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Don't work hard. 열심히 일하지 마라. 열심히 공부하지 마라. 생각을 열심히 해라. 예. 일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는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황롱문 박사는 남들이 못하는 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자기 학문 분야에서 업적을 냈고 여러 업체에서 불가능하다고 뭐 5년, 10년 동안 못 풀어가지고 막혔던 그런 문제들을 자기가 비전문가에도 불구하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롱문 박사가 몰입이라는 책도 썼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책이 100만 권 이상 팔려 그렇게 유명하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 교수가 책을 써가지고 100만 권 팔린다는 거는 뭐 교수가 아니고 누가 됐든 간에 책이 100만 권 팔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몰입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방법도 몰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하는 방법으로 써도 어느 정도 되고요.
몰입까지 가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영어는 저기 1, 2, 3, 4 써놨잖아요. 시험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영어예요. 시험과 문법. 그래서 저는 암시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암기하고 시험 보고 망각하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망하고. 예. 그래서 시험은 잘 보지만 정작 필요한 영어는 하지 못하는 그런 건데요. 이 굴레를 깨트린 게 핀란드예요. 핀란드는 교육 경쟁력 세계 1위고요. 영어 말하기 3위 국가입니다. 근데 이 핀란드가 우리하고 똑같은 우랄 알타이어족이에요. 우랄 알타이어족이라는 얘기는 영어하고 문법, 우리하고 문법이 같아서, 어법이 같아서 미국하고는 영어하고는 문법이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문법이 다르니까 문법을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근데 문법 공부를 했더니 이게 말하기에 방해가 된다는 걸 알고 90년대 초에 문법하고 시험을 폐지를 해서 영어 말하기 3위 국가가 됐습니다. 원래부터 영어를 잘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핀란드 사례를 보고 좀 배워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울대 학생도 영어를 못하는 나라예요. 저도 서울대 중문과를 나왔지만 서울대 중문과를 나와도 중국어회화를 못하고 심지어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도 영어회화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그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돈은 많이 쓰는데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영어 사교육비가 10조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시온스쿨, 뇌세기 면허도 다 아시겠지만 매출이 500억, 1000억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쉬운 영어를 표방하는 그런 브랜드들이거든요. 이런 브랜드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한국 영어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토플 영어 말하기 성적이 2009년에 121등이었고요. 2019년 불과 재작년에 13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 엄청나게 못하는 나라죠. 소말리아, 우간다보다도 더 못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럼 대충 영어는 도대체 뭐 어떤 생각으로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느냐? 자, 빅데이터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어는 위키피디아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위키피디아를 찾아봤더니 미국인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의 50%가 100단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섹스 앤드 시티라는 미국 드라마를 빅데이터로 100% 정확하게 분석을 했더니 전체 단어는 12,000단어지만 50%가 49단어, 80%가 350단어밖에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대8의 법칙입니다. 2대8의 법칙. 2대8의 법칙에 의해서 80%는 80%는 350단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단어가 500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단어만 돼도 80%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원어민이 쓰는 80%의 영어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영어가 듣기가 되면 영어가 흡수가 되기 시작한다. 흡수가 돼야 축적이 되는 거고 축적이 돼야 말도 나오고 외우지 않고 외워지기도 한다. 요즘 애들은 뭐 네이버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데 유튜브에 영어 자료 많습니다. 영어만 잘하면 들리기만 되면 영어를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되면 못 말려요. 말려도 그냥 계속 보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도 빠질까 봐 넷플릭스 가입을 안 해요, 저는. 뭐 영어 좀 들을 줄 아는 분들은 다 그러겠지만 재밌는 걸 하면 재밌는 거 안 하기가 힘들잖아요. 옆에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거 안 먹기 힘들듯이. 그래서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되면 즐겁게 하게 되면 취미가 되면 성적은 저절로 올라간다. 그리고 집중력 향상이 되면서 영어 귀가 들리는 귀로 바뀌는 원리이기 때문에 학습 능력, 독서 능력, 업무 능력이 올라간다. 그런 몰입 학습법이다. 속청과 4배속 쇼딩을 통해서 엄청난 집중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듣기 집중력, 말하기 집중력 두 가지를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오늘 아까 뭐 속청을 한 5일 정도 해보셨다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연습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를 이제 비교를 해드렸고 대충 영어의 훈련법은 뭐냐? 핵심 훈련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귀를 뚫는 방법인데요. 한국어 속청을 하루 30분씩 하라는 겁니다. 10분씩 3번, 20일이면 빠른 분들은 2주, 10일 만에, 늦은 분들은 40일 만에 영어 듣기가 2배로 좋아집니다. 한 30% 들리던 게 60%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해력까지 높아가는 경우도 그건 반반 정도 됩니다. 10명에 5명은 듣기는 히어링도 좋아지고 이해도 LC도 좋아지고 10명의 반은 히어링만 좋아지고 LC까지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눈으로 보는 독해력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히어링은 영어 실력과 관계없이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어 속청을 할 수 있다. 10분씩 3번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 써놨는데 뒤에 나오겠지만은 2배속, 3배속, 그러니까 2배속, 3배속, 4배속을 10분짜리 파일이 여기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 파일을 그대로 들으면서 10분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대부분 10분으로 해놨습니다. 잠재의식 학습법으로 하는 거는 30분으로 만들어놨고요.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건 다 10분으로 만들어놨어요. 왜냐? 10분씩 3번 하라고 했으니까 10분짜리를 만들어 드려야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속청을 하면은 영어 귀가 생긴다. 집중력이 좋아진다. 뇌의 CEO, 사용탑이라고 하는 전두엽이 자극된다. 그리고 언어 중추인 베르니케가 자극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속청을 뭐 2.1배, 2.2배 쭉 올라가서 3배속, 2.7배, 3배속 이상이 되면 좌뇌가 아니라 우뇌까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좌뇌만 움직입니다. 그 베르니케도 왼쪽에 측두엽 그쪽에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좌뇌에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뇌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뇌는 여러분들 뭐 요즘 우뇌학습법 많이 나오는데 좌뇌에 비해서 정보 처리 능력이 1000배나 돼요. 독해 능력은 한 400배나 된다고 그러고 이걸 이제 밝혀낸 분이 노벨상을 받았죠. 좌뇌와 우뇌의 그 기능과 차이.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독해 능력이 400배고 정보 처리 능력이 1000배니까 상상하기 힘들죠. 하나는 286 컴퓨터라고 하고 하나는 뭐 슈퍼컴퓨터인 거죠. 그래서 3배속 이상 속청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배속 이상은 30분 들으면 훈련을 하면은 두뇌력이 220%가 좋아진다는 일본 속청 그룹의 그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속청을 하루에 3번 하라. 2, 3, 4배속을 들어라. 2, 3, 4배속이 들리면 3, 4, 6, 8배속이 또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이제 그런 파일들이 다 모아놓은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한글 속청, 한국어 속청입니다. 영어 귀를 이제 뚫어준다는 거죠. 집중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져서 귀가 들리는 겁니다. 한글을 들는데 영어가 들릴 리가 없잖아요. 한글 속청을 해서 전두엽, 베르니케 영역, 집중력이 좋아져서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귀로 바뀌는 거예요. 예. 아까 영어의 50%가 100단어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드라마의 80%가 350단어라고 했는데 다 아는 단어인데 못 들리는 거를 들리는 귀로 집중력이 바뀌어서 뇌가 바뀌어서 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통 초급 회화에 필요한 문장이 300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급 회화는 600문장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300문장을 10분에 뭐 낭독이나 쉐도잉하는 그런 훈련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100문장 정도로 시작해서 100문장, 100문장 시작해서 나중에는 300문장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100문장은 저희가 600개의 문장이 이제 어플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뭐 유튜브에도 많이 해놨지만 그 헬로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첫 100문장은 굉장히 쉬워요. 초등학교 뭐 3학년 영어 교과서 수준이겠죠. 그래서 첫 100문장은 3분에서 4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100에서 200번까지는 한 4분에서 5분 걸리고요. 200에서 300까지는 한 5분에서 6분 걸려요. 점점 문장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300문장을 낭독을 많이 하면은 저는 이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 7분 걸리고요. 보통 분들은 12분 정도 걸려요. 연습하면 10분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은 15분 정도 걸려요. 제가 읽는 거에 한 2배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큰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낭독과 쉐도잉 연습을 해서 10분에 300문장을 낭독이나 쉐도잉하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이게 이제 자동기억, 외우지 않는 자동기억 학습법의 기초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요. 외우지 않는 자동기억 학습법이 되려면 첫 번째 속청과 두 번째 이 쉐도잉을 합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한국어 속청이고 영어 쉐도잉인데 영어 쉐도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속, 3배속, 4배속 쉐도잉을 합니다. 그냥 쉐도잉도 힘든데 2배속, 3배속, 4배속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게 대충 영어의 특허이기도 하고요. 그 특허 내용을 어플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놔서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4배속 쉐도잉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의 몰입 상태가 됩니다. 몰입이 되면 도파민이 나와서 즐겁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배속 이상을 해야 우뇌가 공명이 된다는 건데 영어는 4배속 이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학교재가 다 늦은 배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3배속이 영어 4배속이에요. 어학교재는 아시겠지만 어학교재의 경우에는 대부분 느리게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학교재의 경우에는 4배속 쉐도잉을 해야 3배속 이상 그 우뇌가 공명된다는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배속을 듣고 4배속을 쉐도잉할 수 있으면
우리 학습 능력이 더블업이 됩니다. 286이면 386이 됐고 386이었다면 486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훈련법이에요. 예,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3단계를 4배속 쉐도잉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4배속 속청도 어렵고 2배속 쉐도잉도 어려운데 4배속 쉐도잉을 한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드리는 게 저희 그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용어의 전체예요. 지금 오늘 할 얘기에. 근데 이거를 구체적인 자료나 실습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더 내려보겠습니다. 뭐 이건 제가 뭐 재작년에 크루즈 여행 갔을 때 찍은 부분인데요. 여기 뭐 캡틴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건데 별로 어렵지 않다는 뭐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막 없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오는데요. 자막을 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Time. Okay? Please understand that nothing works the first time because most people give up before they try even once. Self-made millionaires have been studied exhaustively, they've been analyzed, they've been interviewed by the hundreds of thousands and millions, and what we know is exactly who they are and what they do and how they think and the decisions they make and the things that they do and they don't do. And the one 네, 앞에 20초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works the first time because most people give up before they try even once. Self-made millionaires have been studied exhaustively, they've been analyzed, they've been interviewed by the hundreds of thousands and millions, and what we know is exactly who they are and what they do and how they think and the decisions they make and the things that they do and they don't do. And the wonderful thing is if you do what other successful people do, you eventually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인들이 원어민이 쓰는 단어의 50%가 100단어밖에 안 된다는 게 이걸 보면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여기 보면 nothing works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나오잖아요. nothing works the first time. Okay? Please understand that. 다 아는 단어죠? Please understand that nothing works the first time because most people give Because most people give up before they try even once. 그죠? 다 아는 단어죠? before they try even once. Self-made millionaires have been studied exhaustively, they've been analyzed, they've 네. been interviewed by the hundreds of thousands and millions. 뭐 they've been interviewed by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and millions 뭐 이런 거죠. 다 아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And what we know is exactly who they are. And what we know is exactly who they are. 그래서 지금 본 거의 80%는 초등학교 단어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중고등학교 단어 될 과목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영어의 50%가 100단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스피치가 빨라요. 어차피 이게 동시통역이 다 되기 때문에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국에 왔을 때 아마 녹화한 것 같은데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영어는 이게 대충 외우지 말고 짧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두뇌를 쓰기 때문에 두뇌를 그걸 통해서. 이건 제가 뭐 어제 특강했던 내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으시고 그 후기를 대충 영어 낭독방에 남겨주시면 이거를 일주일 동안 제가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거를 뭐 실습 자료 뒤에 나오고 다 나와요. 그리고 이론들도 다 나와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법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계신데 오늘 뭐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미드가 뭐 그 섹스 앤드 시티인데요. 요즘 이제 제가 신년 특강 때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영어 학원 하시는 분, 영어 강사분들 이런 분들도 들어와서 제 강의를 듣고 또 고맙게도 후기를 남겨주시고 하더라고요. 물론 몰래 와서 듣고 그냥 나가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뭐 얘기 안 하고 모르잖아요. 제가 다 아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분은 그 1월 1일 특강 때 이렇게 써주셨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뇌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긴 했었는데 연구하신 것을 학습에 잘 녹여놓은 것으로 놀라웠다. 한글 쉐도잉이 안 되는 학생은 영어도 안 된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는데 해결해 줄 방법을 못 찾고 있었는데 방법을 만난 것 같아 속이 시원하네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속청, 한국어 쉐도잉 훈련을 하거든요. 영어 쉐도잉이 좋다는 건 아는데 영어 쉐도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국어 쉐도잉으로 훈련을 해서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분도 이제 뭐 영어를 가르치던 그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국어 부족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써주셨어요. 이분은 30년 영어 학원장을 하셨대요. 이분도 이제 돌파구를 속 시원한 뭐 수많은 그러니까 30년 넘게 학생들과 호흡해 오면서
듣고 말하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며 수많은 영어 세미나를 참석해오고 있지만 속 시원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는데 어제 특강 듣고 속촉 마시듯 복잡했던 속이 청소된 느낌입니다. 한번 시도해보려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강사원도 이제 등록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답답한데 이걸 이제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런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니까 제 얘기 딱 듣고 힌트를 이제 얻는 거죠. 그래서 고맙다고 이렇게 후기를 써주시고 이렇게 가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냥 몰래 뭐 청담호학원 이렇게 뭐 지역 원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몰래 와서 듣고 가기만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속청의 효과는 여기 한번 제가 속청 독서라는 책에서 좀 인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를 담당하는 배려있게 중점을 활성화한다. 집중력. 그다음에 두뇌 사령탑인 전대구를 활성화한다. 그다음에 몰입이 돼서 도파민이 나온다. 그런 얘기고요. 한글 속청이 집중 영어 교육을 만든다. 청각 뇌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요. 한국어 속청으로 영어 들리는 이게 그 블로그 글입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글들인데 이걸 누르면 그쪽으로 가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료를 일주일 동안 오픈해 드리면 차분하게 글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다 볼 수 있죠. 이런 것들. 아까 그 드라마 섹스앤시티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전체는 12,088단어인데 50%는 49단어밖에 안 된다. 그리고 27%가 286단어다. 그래서 요거 합하면 350단어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286 더하기 50이니까 350단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77%잖아요. 지금. 섹스앤시티. 예. 이게 8%가 만 단어예요. 그 다음에 15%가 1,400단어고 이거는 처음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77%만 지금 들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대충 용어는 이거를 먼저 빨리 정복하는 그런 훈련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모국어를 잘 듣기 위해서 뇌가 의도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들린다라고 KBS 그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다큐에서 미국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뇌에서 모국어 외에는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영어 듣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영어 듣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한글 속청으로 영어 귀가 뚫린다는 얘기가 이 책 뒤에 표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그 일주일 공유해드리면 차분하게 모아둔 자료들 보시면 더 그 뇌과학적인 거나 근거나 그런 거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운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로저 스페리는 좌우뇌가 분리돼서 좌우뇌의 역할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죠. 로저 스페리. 근데 좌우뇌의 역할이 이렇게 다르다고 했는데 3배속 이상을 들어야 우뇌가 공명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관련된 동영상은 제가 강의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도 로저 스페리 뭐 그건데요. 우뇌는 좌뇌보다 기억 용량, 정보 처리력이 1000배, 독서력이 400배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뇌를 우뇌 훈련법이 좀 어려운데 우리는 이제 좌뇌 학습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뇌 그 학습법이 훈련하기가 힘들어요. 별로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별 이론하고 관계없이 쉽게 훈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10분 하고 20분 쉬라고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게 두 분이 나와요. 여기에는 이제 그 이분인데 한 분은 2001년도에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뇌과학자들이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보다 쉬고 있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뇌가 훨씬 더 바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논문이 나오니까 과연 이게 사실이냐? 정말 상식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이 논란이 벌어져가지고 그 뒤로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다 과학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멍 때리고 아무 일도 안 할 때 뇌는 자료를 정리, 분석,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공부하기가 가장 좋을 때가 잠들기 30분 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잠들면 그때부터 정리를 시작하거든요. 논리의 뇌가 쉬기 때문에 잠들면 그때부터 우뇌가 전체 뇌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했던 것보다 방금 잠들기 전에 방금 했던 게 정리하기도 쉽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뇌는 우리가 쉴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충격적이었고 그랬던 건데 2001년도에 나왔던 그런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10분 하고 20분 쉬어라. 학교 수업이라면 할 수 없이 뭐 해야겠지만 요즘처럼 집에서 하는 홈스쿨이랄지 혼자 한다면 10분 하고 20분 쉬는 게 뇌가 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자료에 나오지만은 에릭 캔델이라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거로 노벨상을 받았냐면 달팽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효율에 관한 공부 효율에 관한 그 연구 결과였는데 30분 간격으로 하루에 4번 했을 때 30분 간격으로 4번 했을 때 4일째 되는 날 효율이 9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달팽이하고만 관계가 되고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노벨 생리학상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네.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4번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걸 보면 우리가 대충 영어에서 왜 10분하고 20분 쉬라고 하는지 이유를 아실 거예요. 적어도 20분은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미드는 뭐 350단으로 이루어졌다 뭐 그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훈련법이 그 앵무새가 이제 200마디를 하는 이 앵무새인데요. 앵무새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법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도 좀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1만 시간의 법칙. 근데 1만 시간이 하루 3시간씩 했을 때 10년이 걸려요. 실천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는 10분씩 3번 해가지고 3달 만에 1만 시간의 법칙을 도달하는 그런 훈련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훈련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제 그 한글 뭐 아마 훈련해 보신 분들은 들어봤겠는데 한글 승자로 가는 길이라는 그 속청 자료입니다. 이거를 한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두 배속. 승자로 가는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첫걸음이 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강한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결의를 갖고 목적을 이룹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으며 불굴의 인내력으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도 99%도 아닌 100%의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를 명확히 기록하고 매일매일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일은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과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